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강소영님 그 유튜브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공을 쏟고 계시던데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유튜브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분야의 선두주자로 지금 또 열심히 달리려고 하시는 우리 강경호 소장님 이랑 같이 부동산 유튜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봤으면 해요. 자, 일단 영상 제작이라는 분야는 전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영역이에요. 시간 대비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장님 어떻게 옛날에 영상 제작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진짜? 대박. 언제 해보셨어요? 저 안 해본 게 없어요. 부동산 하기 전에 네. 원래 지금은 이제 다 넌리니어 에디터 맞나? NLE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컴퓨터에서 작업들 하지만 옛날에는 옛날에는 베타 테이프라고 했고 아날로그 베타, 나중에 이제 디지털 베타라고 해서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 이 카메라로 촬영해서 디지털 베타 테이프 큰 거 있어요. 그거를 넣고 편집기에서 편집기. 복사 이거 해서 넣고 어디에 돌아가가지고 복사해서 만들고 만들어진 그 가편이라고 하거든요. 가편집된 거 가서 이제 지금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것처럼 당시 아비드라고 하는 고가의 장비 이런 데 가서 이제 종편하고 자막 넣고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랬구나. 네, 아주 초반에. 근데 그 업무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진짜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 거예요? 네, 진짜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사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꼬꼬마로 그런 일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편집기 이런 거 갖고 싶어서 되게 비쌌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 시절에 돈 모아가지고 샀던 편집기가 있어요. 그 너무 비싸게 샀던 건데 실제 잘 사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사 다닐 때마다 지금도 사무실에 한 켠에 들고 다니는구나. 캐노프스라는 회사의 DV 스톰이라는 편집 카드인데 아직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일단 영상 제작을 해봤다라는 것 자체 또 몰랐던 분야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다음에 유튜브에 공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네. 장비 구입도 하시고 요번에 캠코더도 샀고 또 이제 브이로그용 카메라도 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편집 그렇게, 프로그램도 근래에 이제 구입했고요. 네. 그렇게 장비도 바꾸고 편집 프로그램 컴퓨터도 구입도 나중에 하고 바꿔야지. 그렇게 막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네.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요? 일단 편집을 신경 쓰고 나서 피드백이 좀 좋아진 편이에요. 조회수가 막 빵 터지거나 한 건 아닌데 조회수가 터진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터진 거는 컨텐츠의 어떤 궁금증? 뭐 이런 제목 선정? 이런 부분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냥 뭐 어쨌거나 부동산 주제라고 하는 게 원래 빵 터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서울 수도권 중심에 또 일부 부동산이 관심 있는 요 소수만 사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기는 되게 힘들어요. 또는 폭등론, 폭락론 이런 식으로 부동산 그거 나랑 관심 없지만 너무 비싼 거지 떨어져야지 뭐 이런 얘기를 떨어지는 논리가 맞네 뭐 이제 어떤 그런 자극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디테일하게 부동산의 하부의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 얘기하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관심이 없거든. 그렇죠. 그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명백하나 그러나 그걸 관심 있게 보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되게 많아서 다음 좀 지루하다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다 쳐내면 금방 몇 점만 좀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청자 관점에서 약간 유익하지 않을까 약간 보기 좀 편하고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피드백이 좋아져서 수익도 많이 늘었고요. 수익만 많이 구독자 상승이 되게 지금 잘 되고 원래 구독자가 이렇게 정체였거든요. 하루에 뭐 30명 한 달 평균 뭐 근데 지금
많은 날은 200명. 오, 굉장히 잘 크고 있네. 지금 역시 하루에 한 평균 보면 월간으로 하루에 한 100명 정도씩 구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루에 유튜브에 신경을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거의 유튜브에 살고 올인? 유튜브에 죽고. 올인! 원래 이렇게 공부도 사실 공부는 꾸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꾸준하게 제일 중요하는데 네. 이게 확 재미 붙었을 때 그때 확 해놓으면 이만큼 성장한 상태에서 가면 좀 더 수월하게 다음 레벨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삘 받았을 때 확 몰아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거의 뭐 모든 열정을 바쳐서 유튜브에 매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재미있어야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구독자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사실은 유튜브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 왜 시작했는지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부동산 네. TV에서는 잘 얘기 안 했던 것도 같네요. 그래요? 예, 원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네. 별별 수다 때문에 했고요. 별별 수다 네. 때문에 했잖아. 그래 맞아 나도 2017년 겨울 초에 네. 갑자기 술 먹고 전화해서 보자에서 봤더니 그때 이런 썰전 이런 스타일에 뭐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 도망가서 안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말을 해보거나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 이슈도 좀 알아야 가서 썰 풀 게 있고 해서 네네. 그래서 매일 그럼 난 뉴스라도 읽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가서 무슨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사실 처음 올리기 시작한 게 이 부동산 TV의 어떤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영상에 유료 과금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키워서 유료 과금할 수 있는 정도로 커지면 나는 앞으로 강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팔아야겠다. 그럼 유튜브가 다 수금도 해주고 뭐 하고 돈 보내주고 그럼 난 좋겠다. 그랬는데 그해 9월달에 그 제도가 없어졌어. 맞아요. 그래서 좀 좌절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꾸준히 해봐야지. 뭔가 다른 수가 있겠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었나? 약간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긴 했는데 지금은 꾸준히 하기 잘했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요? 저는 유튜브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유튜브의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가 시작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 시대의 시작은 지금 방송의 어떤 패러다임 이걸 꽉 쥐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방송국들이잖아요. 그렇죠, 방송국들이 공중파. 전파랑 이런 것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꽉 쥐고 있잖아요.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유튜브 시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 애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방송이라든가 컨텐츠들을 소비하지 TV 안 보잖아요. 나 무슨 쇼프로 봐야지 하고 해서 TV 안 와 있어요. 그냥 지들이 나중에 가서 알아보거나 다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송국들도 굳이 뭐 그런 비싼 전파 사가지고 뿌리기보다는 그런 거 돈 내고 하기보다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고 방송국도 결국 광고 판매가 주 수입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가 지금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안 팔리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흐름들도 지금 유튜브로 넘어오고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면서 앞으로 그러면 방송 제작하던 방송국들도 이런 굉장히 매력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미 뭐 케이블 방송국들 중에 종편 방송국들 중에 일부는 잘 나가는 스튜디오들을 유튜브에 넣어가지고 뭐 1000만 조회수 이런 그런 컨텐츠들 굉장히 유튜브 호흡에 맞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면서 맞아요. 지금 다음 올 시대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급자 중심의 방송이 가는 게 아니라 수요자와 피드백이 되게 빠른
방송 우리가 SBS에다가 이런 방송 보고 싶어요 하면 만들어줘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돈 되는지 따져야 되고 해야 되지만 원하는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뭐 유튜브는 보면 방송하다가 이거 나 궁금해요 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콘텐츠 준비해 볼게 해서 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쌍방향 소통도 이런 게 되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이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한 수요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되게 잘 되는 거죠. 구매력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잘하면 충분히 먹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채널들로 확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해야 뭔가를 이 분야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면 좋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게 시작하는 건 쉬워.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는 건 없다. 일단 열심히 재밌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네, 저는 지급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효과와 결과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종편을 뛰어넘겠다? 뭐 그런 큰 꿈도 있지만, 근데 그런 큰 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에 이제 하면서 생각은 이 유튜브로 이제 수익도 나오고 한 어떤 계기가 되니까 나는 자영업자니까 노년에 국민연금 이런 게 없으니까 없다시피 하니까 내가 늙어서까지 이런 거를 해서 봐주는 구독자층이 있으면 나는 이걸로 연금하면 되겠다. 그러면 연금할 수 있는 때까지 해야지. 처음에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우리 부동산 별별 수다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왜 보냐면 부동산 시장에 열기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보는 거예요. 시장이 죽으면 안 봐요. 안 보면 우리도 지쳐. 구독자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 왜 하냐? 힘들지. 예, 예를 들어 지금은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는 10,000 이상도 나오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조회수가 100, 200 나와. 그럼 맨날 와가지고 우리 이거 찍어야 되는데 준비해가지고 찍는데 그 100조회수 보자고 하긴 그렇잖아. 그러면 좀 쉴까? 그러면 그렇죠. 그럴까 하다가 싶으면 이제 없어지고 잊혀지는 거야. 그러겠죠. 저는 그 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난 그때도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경쟁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관련된 채널에 돈이 안 되는데 안 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떠나가면 그때도 꿋꿋이 이 시장을 지켜서 그래도 부동산 TV는 그때도 가서 보면 부동산 얘기를 하는 놈이 있더라. 그냥 그럼 이제 다 망해서 안 하면 그래도 부동산 보고 싶은 사람은 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수요를 다 머금고 있다가 다시 떡상하는 부동산장이 올 때 확 성장하면서 그때는 이제 부동산 TV가 아주 그냥 이게 지금 꿈도 크죠? 네이버 카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냥 부동산 안에서 이 부동산 주제를 가지고 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장비도 사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한편으로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만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그 시장의 범위가 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쪽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경제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수장님은 그렇게 넘어갈 계획은 없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부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유튜브는 캐릭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고, 저라는 캐릭터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유튜브 채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 공부해서 막 알려드리고 하는 것도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고, 저는 아무튼 요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유튜브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실제 발생하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케바케라고. 네, 저는 근데 유튜브 이게 해야 된다 블로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랑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죠, 맞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의 트렌드가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 예, 이제 이런 엄청 부분들은 늘고 무시 있어. 못해요. 그래서 하면 좋지. 하면 좋은 건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눈을 계속 끌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유튜브 컨텐츠는 한계가 있는 게 결국 유튜브를 하겠다는 얘기는 자기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를 거래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봐주세요. 뭐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빠네. 고갈돼. 그러니까 블로그랑 비슷하다는 의미도 우리 아파트 이뻐요, 좋아요, 우리 아파트 이런 매물이 있어요, 어째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유지하고 이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검색량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단지도 있지만 뭐 단지가 뭐 소규모 단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색량 자체도 별로 유의미하게 없고 이런 중개업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튜브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개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품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어떤 노력들을 생각할 때 필요한 분도 있고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좀 저는 약간 좀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생각외로 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폭넓게 브리핑하는 형태로, 그래도 그분들이 인근 지역이라도 그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차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러한 정보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또 일선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공동중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발빠르게 반응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 기초 과정만 하신 분들도 유튜브 과정 들으시고 운영하셔서 지금 요새 정신없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케이스가 좋아요. 유튜브를 하시면 당연히 좋죠. 어떤 경우가 좋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을 팔아야 돼 이런 컨셉은 아니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주에서 운영하시면, 예를 들자면 무슨 택지지구가 있다. 이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전문가야. 그리고 택지지구 관심 있다 보면 이 사람은 이 택지지구에 대해서 되게 잘 얘기를 해. 그럼 여기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도 굉장히 있네. 그 택지지구에 대한 얘기들, 현장 뭐 사진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서 신뢰하게 되거든요. 이 동네 물건 구할 거 있으면 이쪽에 컨택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트래픽이 어느 정도 많이 몰릴 수 있는 주제를 어필하는 이런 경우도 되게 할만하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냥 오랜 시간 계속 봐왔으니까 아는 거지, 뭐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를 잘 못 하겠거든요. 뭐 기껏 하면 현장을 많이 다녀보세요. 실제로 현장 안에 답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시간이 녹아서 어떤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낯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수요층들이 명확하죠. 그러면 친절하게 물건을 뭐 사주는 가이드라든가 뭐 신혼부부 내 집 구할 때 가이드라든가 어떤 매수자 기반에서 매수자들이 보기 좋은 그런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그런 중개업소. 뭐 이제 중고차 이런 쪽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그래서 뭐 무슨 어떤 아파트를 볼 때 내가 그러니까 투자자
수요자를 유치하는 그런 형태의 친절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중개업소 유튜브 뭐 그런 거 운영하면 완전 확 빨아먹을걸요. 실제로 블로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업해가지고 굉장히 돈 잘 버는 중개업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전 지역 재개발을 쫙 광고한다든가 맨날 재개발 구역 정보만 쫙 올리는데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재개발 구역 정보를 많이 올리니까 이 사람은 잘 알겠구나 싶으니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상담 가는 거예요. 가보면 중개업소 그 안에 가보면 지역별 담당자들, 중개업자들 되게 많이 있고 일종의 광고 마케팅 툴로서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블로그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유튜브로도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하고 있는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매물 TV 이런 것들은 되게 엄청 큰 채널들이 있어요. 뭐 전원주택 전문 매물 채널, 뭐 분양 전문 매물 채널 그래가지고 그냥 매물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심심하면 가서 이 집은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이미 그런 시도를 통해서 되게 앞서 나가고 있고 돈 잘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냐고 내가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중개업 자체를 나는 동네 거만 이렇게 할 거, 뭐 이런 경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변화에 따라서 내가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깨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의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칭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성공한 그런 유튜버이자 중개업자 사장님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쪽에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컨설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요.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소스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도 넓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에 대해서 진행 상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가 효과가 좋아요, 뭐 유튜브가 효과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신데 또 예전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블로그는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얼굴이 나오잖아. 이거 뭐 문 열고 들어올 때만 그냥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사람의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는 문을 열고 오면서 배시시 웃고 들어온대요. 배시시.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활짝 웃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면 맨날 보니까 아는 사람 같아. 신속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유튜브 되게 잘 활용해서 중개업소 영업에 그러니까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검색 마케팅의 영역은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근데 검색 마케팅의 영역을 점차 점유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에서 요새는 검색 많이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전통적인 검색 마케팅 영역의 마케팅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궁금할 때 상위 노출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잘 활용하시는 분 보면 블로그 상위 노출해서 그 지역에 대한 아파트 이름에 대한 거 상위 띄우고 영상 보면 그 내용 안에 보면 텍스트로 설명하다가 영상을 보게끔 주목해서 보게끔 스포트라이트를 줘요. 예를 들자면 얘기하다가 제가 직접 가서 여기를 좀 보고 왔어요. 한번 영상 보실래요? 하고서 딱 걸어. 그러면 나도 이 전망 이런 거 궁금하니까 눌러보잖아. 그러면 거기서 설명하는 거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자 제가 이거 왔는데요. 하면서 보면 또 그 흐름에 따라서 보게 되잖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봐서 전망 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친숙해지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지역에 내가 물건이 필요하거나 궁금하거나 또 매물을 내놓거나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내 걸 잘 팔아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 걸 잘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신뢰감을 갖고 여기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되게 잘 알죠. 나름 마케팅 엄청 연구 많이 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양쪽 다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시려면. 자, 그래서 초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준다면? 초보 유튜버? 네. 너무 많은 것을 대단하게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내가 할 수 있을지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반짝 중개업소 사장님도 이 동네에서 오래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떴다방처럼 잠깐 있다가 입주장 끝나고 돌 거 해먹으면 그 다음 가야지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하나 두 개 올리고 빵 터지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성의 없이 올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도구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일단 시작해보자. 네, 일단 시작해본다. 네. 그리고 나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맞는지, 내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이런 걸 그리고 봐야 된다. 이런 IT라든가 아니면 이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매체라든가 익숙하신 분들, 지금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센스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의 문법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러면 그 어떤 그 문법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봐야지 하실 수 있겠지만 네네. 잘 모르겠으면 역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유튜브가 대세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뭐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대 교체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유튜브가 영상 제작이라는 거고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는 영역인데요. 한편으로는 부동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컴퓨터 다루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아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반면에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상황에서 영상 편집에 대한 것만 하나 업그레이드가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젊은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제가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한테 필요한 영상들을 제작을 대신해 줄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고 있어. 지금 데모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어렵긴 어렵더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하기 힘들면 이제 도움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비용 문제가 있죠. 근데 유튜브는 생각보다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수익, 블로그도 뭐 수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네, 그런 것처럼. 네, 처음에 그래서 그랬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왜냐하면 직접 한다는 거는 지출하는 비용이 세이브 된다는 거니까 내 시간하고 열정만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배워서 하는 게 맞다. 네, 배워서 하는 게 맞고, 그러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내가 막 다 이렇게 뽀대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움 받아서. 저도 사실 그렇죠. 부동산 팁 이제까지 대충 무료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제 유료 프로그램 구입해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외부랑 뭐 지금 별별 수다 녹화하고 하는 영상은 제가 편집 안 하거든요. 여기 네오비 TV 쪽에서 해주시거든요. 또는 이제 다른 콜라보하는 이런 편집이 붙어 있는 영상을 보면 확실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편집이 달라졌어요, 부동산님.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보면 좋아요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가 1000개 돌파할 것 같아. 제 유튜브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렇군요. 일입니다. 네. 자, 유튜브가 새로운 시장으로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업 참여자들이 유튜브 시장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쪽도 예외가 아닌데요. 부동산 쪽에서 다양한 유튜브 활동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죠.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별별 수다 해서 의무적으로 여기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하기 싫을 때 되게 많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유튜브라고 하는 게 혼자 대부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어떤 일을 같이 해서 오래 가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주저앉으면 이게 하다 보면 서로 시간 맞추기 어렵고 하니까 잡을까 말까 하다가, 이게 지금은 유튜브지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팟캐스트에 이런 게 많았거든요. 맞죠. 우리 뭉쳐서 녹음하자, 어떤 주제로 하자라고 하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하다가 시즌 몇 하고 이제 안 하고 이런 사례들, 돈은 안 되는데 그렇죠. 계속 모여서 하자니까 이거는 뭐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일종의
수익 안 나는 동업인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거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혼자서 계속 꾸려왔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뭐 기획자인데 같이 뭐 잡을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다 아예 그냥 거절했어요. 거절한 게 어차피 수익 안 날 거는 알고 시작한 거고 결국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나는 이 채널을 꾸려갈 수 있는 건데 이 결국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같이 못 간다.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채널을 그런 이유 때문에 채널을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했구나. 유튜버 중에서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는 유튜버들, 채널 접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잘 나가다가?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컨텐츠 고갈이에요. 컨텐츠가 할 게 더 이상 없어져.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말은 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유입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자극작을 찾거나 또는 더 할 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청자도 알거든요. 그러면 조회수가 구독자는 몇십만인데 조회수는 예전만 못해. 그럼 자괴감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이걸 더 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콘텐츠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망하는 케이스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시작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어떻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너는 말을 해. 나는 기술을 댈게. 수익은 어떻게 나누자. 꿈은 되게 크지. 근데 현실은 수익 안 나요. 이게 되게 이어져야지 빵 터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걔는 굉장히 제한적이야. 내가 사회에 인지도를 갖고 들어와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빵 터질 수 있는 사람은 백종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눈을 갑자기 확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셀럽, 그런 유명인이 아니고서는 사실 유튜브 안에서는 또 유튜브 문법이 작동하고 유튜브 세계에서의 어떤 룰이 작동하거든요.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 유튜브 문법에 맞춰서 빵 터질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을 되게 계속 꾸준히 생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기획하는 사람보다 편집하는 사람에서 불만이 생겨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노가다, 편집 노가다를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하면 건당 얼마를 받을 텐데 내가 여기다 계속 꼬라박았는데 수익은 없어. 내가 정산받을 수익은 없어. 그럼 난 나 못하겠다라고 하면 기획자 또는 이제 이런 얼굴 마담은 다른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하지만 나가 떨어지는 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거든요. 이제 이미 조회수 얼마 나오고 수익 얼마 나오겠구나가 이게 계산이 다 나왔거든. 못 붙이지. 그러니까 유지 갈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채널을 더 어떻게 갈 거냐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생기죠. 이만큼 키웠는데 이거 내 거야. 지금 이제 동업 관계가 일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쟁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거냐, 동업 이런 같이 시작하는 이런 채널의 문제, 채널 소유권 문제 이런 부분도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막상 또 보면 같이 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 아는 분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했다 보니까 그냥 아예 어차피 이거는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편집을 하더라고요. 깔끔해. 광고 수익은 얼마 안 나지만 지출하는 그러니까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면서 구독자는 계속 늘리고 이 조회수는 막 몇십만도 터지고 하면서 커지고 있는데 자기는 적자야. 왜냐하면 다 이제까지 편집 비용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수익은 이런 상태니까.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미래에 투자하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어떤 흐름들, 정보의 어떤 흐름들, 정보를 얻어가는 흐름들이 이쪽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까지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이 이쪽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말을 길게 해주셔가지고 좋을 뻔했어요 지금. 자,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일단 유튜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유튜브라는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느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거기에 따른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별별수다 조금 핀트가 나가는 이런 얘기 한번 드려봤는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별 특별한 이슈가 없이 10일 대책 이후에 조용한 관계로 부동산에 관련된 더 많은 이슈를 다뤄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보셨던 영상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